자, 그래서 지금 본 바와 같이, 어제나 그때 본 바와 같이, 결국 함수의 극대극소는 눈으로 보고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보냐면, 바로 f'x, 즉, 도함수를 살펴서 극대극소를 찾아낼 거야. 자, 우리는 어제 분명히 도함수 기준이, 즉, 0이 되는 점 기준으로, 자, 얘가 x축 위에 있으면, 즉 도함수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우리는 봤는데, 자, 그래서 이 도함수를 그려본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자. 자, 그래서 이 값이 베타야. 자, 그럼 이 함수는 도함수야. 즉 f'x라고. 자, 그럼 이게 x축이기 때문에, 자, 이 알파를 대입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절편인 0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어제 얘기한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즉 기준점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뭘 써? 부호를 쓰는데, x축 위에 있으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래서 이쪽은 증가하고 이쪽은 감소하고 이쪽은 다시 증가한다고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거의 개형을 맞춰서 그려보니까 결국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단 말이야. 결국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는 이 점이야말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진 거야. 이 점이 어떤 건지 좀 특이하니까. 자, 그리고 이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구나 해서 우리는 부호가 바뀌는 점이 바로 극대극소가 된다라는 것을 식으로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든지, 즉 극대 또는 극소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점, 알파라는 어떤 점 기준으로 f'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자, 부호가 안 바뀌면 얘는 우리가 절대로 극값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함수가 있다고 치자. 자, 지금 이 그래프, 여기 있는 얘를 보자. 자, 지금 그려놓은 건 도함수야. 이렇게 접하고 있어. 한 점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도함수는,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함수는 만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럼 각각의 도함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이 도함수를 택해서 함수를 그리면, 이쪽 알파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고 오른쪽도 플러스야. 즉 마이너스인 부분이 한 개도 없어. 자, 이 값은 x축에 접해 있기 때문에 어디야? 0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함수를 그려보면, 원래 함수 fx를 그려보면, 자, 저번에 배운 바로 이렇게 배우면 되지.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그려주면 되지. 자, 알파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플러스니까 어때? 증가. 자, 그리고 이전까지 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또 오른쪽으로 보니까 어때? 아직도 증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허리 꺾인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얘는 계속 증가만 하고 있지. 그치? 잘 봐. 그치? 자, 그럼 왜 계속 증가만 하고 있냐면 바로 f'x가 0보다 크기 때문이야. 알겠니? 자, 근데 여기 잘 봐. 0인 것도 있지. 그래서 이거 왜 계속 증가하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계속 증가를 한 것뿐이야. 자, 그래서 네가 눈으로 봐도 이 점에서는 무덤 모양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즉 우리가 극대극소 모양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왜? 지금 알파에서 뚫고 가야 되는데 뚫고 가질 못했잖아. 자, 그래서 얘는 절대로 극값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측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거 엄청나게 많이 그려봤지.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자, 여기서 똑같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자, 그럼 네가 보다시피 이쪽 알파 왼쪽 같은 경우는 플러스니까 어때? 증가를 해야겠지.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선 어때? 감소를 해야겠지. 그리고 여기 다음에는 어때? 다시 증가를 해야겠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바로 증가 감소가 번갈아 가는 지점, 즉 F' 알파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뭐가 나왔어? 이 무덤 모양 같은 극대가 나왔지. 그래서 2차함수 모양처럼 생각하면 편해.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은 똑같이, 그렇지, 무덤 모양 같이 누가 나와서 극소가 나왔지. 자, 그래서 이게 극대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자, 이렇게 뚫고 가서 그래. 뚫고 가서. 자, 이것처럼 이렇게 튕기면 절대로 극대 극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튕겨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팁인데, 자, 우리가 도함수에서 이제 뚫고 가는 점 기준으로 왼쪽 걸 읽어주면 그게 바로 극대란 소리야. 자, 왼쪽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큰 거지? 그러니까 극대고. 자, 이 점 기준으로 왼쪽 거 읽어주면 뭐야? 마이너스니까 어때? 작으니까 극소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뚫고 간 거에 대해서 왼쪽 거의 부호를 읽어주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도함수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지금처럼 이런 기본적인 3차 함수에선 그려봄으로써 극대 극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번째 여기 다시 지웠는데 세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도함수가 아예 만나는 점이 없이, 즉 0이 되는 점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점에서도 모두 다 뭐야? 플러스만 나와. 즉 얘는 0이 되는 점도 한 개도 없고 마이너스는 당연히 없고 무조건 다 플러스만 나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중요한데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이제 축이 쭉 내려와서 똑같이 이 점, 즉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그리는 거야. 자, 플러스니까 어때?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어때? 또 올라가. 그럼 여기와 여기의 다른 점은 윗식의 0에서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좌우가 둘 다 0에 접하는데 여기가 0이어서, 근데 얘는 붕 떠 있기 때문에 왼쪽도 플러스고 오른쪽도 플러스야. 기울기가, 즉 기울기가 플러스야 무조건. 왜? 플러스기 때문에. 얘는 0 되는 게 있고 얘는 0 되는 게 없어. 그래도 둘 다 뭐해?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야. 얘는 0 되는 게 있어도 증가. 우리 기억나지?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 먼저 보면 뭐 한다 그랬어? 등호를 붙여주고, 도함수 먼저 보면 등호를 안 붙인다고 했는데 바로 이 경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경우 때문에. 항상 등호 붙이고 안 붙이고는 지금 이 경우 때문에 등호 붙이고 안 붙이고가 생기는 거라서 이 경우를 잘 살피면 돼. 그래서 얘도 네가 그려보면 바와 같이 극대극소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임의의 극값을 가진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3차 함수지.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거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 2차 함수부터 항상 살펴보는 버릇을 들였는데, 그래서 2차 함수는 일단 건너뛰고, 왜 너무 잘 하니까. 자, 3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임의의 3차 함수가 극값이 있으려면 바로 F' 모양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꼭 잘 정리를 해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에다가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가 있지. 왜? 두 x절편이 알파 베타니까. 자, 그래서 프라임식을 이렇게, 즉 얘는 왜 붙인 거야? 최고차항 모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어디? 이 그림에서.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임의의 2차식 형태의 자, 전개를 하면 이런 2차식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구조지. 자, 그럼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건 그렇지.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니까 얘가 0이라고 하면 임의의 몇 차 방정식이 생겨? 어제 얘기한 대로 2차 방정식이 생기지.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바로 우리는 바로 극값을 가진 조건의 가장 큰 힌트가 돼. 지금 네 눈으로만 봐도 두 개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자, 그래서 누구의 판별식이야? 바로 f'x가 0이 되는 놈의 판별식이야. 뭐라고? f'x가 0이 되는 놈의 판별식이라고. 그건 임의의 2차식이기 때문에 그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 얘는 항상 극값을 가져. 항상 그래. 자, 극값을 가져. 자, 그래서 누가 극된지 누가 극소인지는 그 값에 따라서 이제 그려보면 결정이 되는데, 자, 이거 꼭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미분한 함수가 0이 되는, 즉, 왜? 기준점이라 그랬지? 뚫고 나가야 되니까. 자, x축은 0이니까 항상 이런 기준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기준을 기준으로 판별식이 곧 극값의 개수를 나타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자, 0보다 작으면 얘는 어떤 그림이 돼? 붕 떠있는 그림이 되겠지. 자, 그럼 이 붕 떠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극값을 가질 수가 없지. 왜?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 프라임이. 근데 여기선 어디에도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이런 식으로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고, 얘는 극값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이게 극값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같다 부분도 보는데, 자, 이렇게 접할 때, 자, 그 같다도 어때? 뚫고 나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부호가 바뀌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같이야. 아하.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판별식만 봐도 개형이 보인다라는 얘기야. 자, 얘는 끝이 올라가니까 요렇게 극대극소 두 개. 자, 얘는 어때? 없으니까 허리 꺾인 그래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살펴도 바로 프라임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만 살펴도 극값을 가지는지 또는 가지지 않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극값까지 다 살펴본 마당에 그럼 이제 버전 3로 가자. 자, 최종 버전이야.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버전을 정리해 줄 테니까 자, 여기 화면을 잘 보고 따라 해보자. 자, 먼저 처음 레벨 1 버전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자.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자. 자, 그럼 그래, 3x 제곱하자. 자, 3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아까 배운 대로, 어제부터 배운 대로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분부터 한 다음, 그래서 이게 몇이 되는 점? 0이 되는 점이 기준점이라 그랬지. 딱 봐도 보이네. 어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바로 암산 가능하지. 자, 그래서 0하고 2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증간표야.
자, 그래서 증감표를 작성을 하는데 기준은 누가 된다고? 바로 0하고 2가 돼. 왜? 그게 프라임이 0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0하고 2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하지. 자, 그 다음에 프라임의 x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자, 0일 때는, 자, 우리가 당연히 저 0 넣었으니까 여기가 0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도 0 나왔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호를 정해주자. 자, 0보다 작은 값 아무거나 대입을 해봐. 얼마? 마이너스 1 있겠지. 그 마이너스 1을 여기 f'x에다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 f'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그래서 얼마가 됨을 알 수 있어? 플러스가 됨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0하고 2 사이에 가장 만만한 수, 얼마? 1을 대입하자. 자, 1 대입하면, 해서 얼마야? 음수가 됨을 알 수 있어. 자, 2보다 큰 수를 대입하면, 2보다 큰 수는 3 대입해보면, 3 넣어보면 얼마가 돼? 양수가 됨을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fx의 모양을 잡는 건데, 자, fx의 모양은 바로 이 프라임 모양 보고 그대로, 즉 프라임 부호 보고 그대로 쓰는 거지. 플러스, 즉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 얘는 감소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다시 또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 그럼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얘가 무슨 점이야? 극대.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니까 얘가 극소점이야. 자, 그럼 이 증감표를 보고 그대로 그려주면, 자, 0을 기준으로 이쪽은 증가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여기서 증가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왜 끝이 올라가? 여기가 1, 즉 플러스라서 끝이 올라가. 자, 그래서 지금 그린 이 그림이 바로 i는 fx지. 그래서 이게 버전 1 증감표야. 자, 그럼 두 번째 버전 2를 그려보면, 자, 이제 얘는 누굴 활용하는 거야? 도함수 그래프 활용이야. 자,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 활용은, 자, 여기 도함수가 지금 여기 공통적으로 구해놨기 때문에, 즉 얘를 그리자고. 누굴 통해서? 0이 되는 점을 통해서. 자, y축은 필요치 않다 그랬지. 자, 그래서 열심히 그려보면, 자, 열심히 그려보면 누구를? 프라임을. 자, 그럼 0하고 여기 2에서 만나겠지.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자, 요렇게 그려주면 우리는 프라임의 그래프가 되지. 그럼 이제 이 도함수의 개형을 보고 부호를 정해주자. 자, 그럼 이제 이거 보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되겠지. 자, 이쪽이, 자, 그래서 어느 점 기준으로 이쪽은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하게 그리고, 자, 다시 여기선 어때? 감소하니까 감소하게 그리고, 다시 여기선 어때? 다시 증가하게 그리면 돼. 자, 그럼 어때? 그 개형이 틀린 거 없지. 그리고 여기 극대, 여기 극소인 거 당연히 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완전판이 있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차 함수도 2차 함수 그리듯이 개형을 외워서 그릴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버전은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자, 개형을 외워서 그린다는 얘기는, 자, 우리는 이제 이걸 쓸 건데, 개형을 외워서 그린다는 얘기는, 즉, 우리는 아까 본 바로서, 누구? 바로 f'x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따지면서 누구를 알았어?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 즉, 그리지 않고도, 자, 우리는 f'x가 0이 되는 어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고 누구를 잡을 수 있어? 극대극소가 있나 없나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이게 두 개야. 즉, 같다가 없는 버전, 즉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바로 극대극소가 돼서 끝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이렇게 무덤 모양 두 개 나오는. 자, 그럼 얘는 0보다 작다니까 극대극소 없는 계속 증가하는 허리 꺾인 모양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보고도 알 수 있어. 아, 프라임이 0 되는 식만 보고도 바로 개형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까지 똑같아. 해서 인수분해가 되거나 어떤 근을 구할 수 있다면, 즉 근을 구해서 개수를 봐. 지금 얘를 보니까 0하고 2. 아, 두 개지. 자, 그럼 두 개면 1번 모양이야, 2번 모양이야. 자, f'x가 0이 되는 점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두 개는 바로 뭘 의미한다고? 극대극소를 의미하는데, 그게 두 개 있는 버전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개형이. 누구? 얘라고. 자, 1번 모양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렇게 할 거야. 어디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f'x가 0이 되는 x값 두 개 구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x값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아하, 결국 두 개가 되려면 극대극소 있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 누가? 3차 함수가. 자, 그럼 이 개형을 그냥 그려놓고, 자, 여기 무덤 모양 여기 내려오는 이 점이 얼마야? 당연히 왼쪽 게 더 작을 테니까 0하고 2. 당연히 작은 거부터 쓰면 되는 거지. 이 빙신같이 2하고 0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프 그린 건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아하, 결국 극대극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 어디? 바로 여기서 구해놓은 두 근이 바로 극대극소의 x좌표들이야. 그럼 당연히 작은 거부터 써주면 극대극소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지. x가 0일 땐 뭐야? 무덤 모양 극대. x가 2일 때는 U자 모양 극소.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잘 따라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점을 넣어야 돼. 자, 이 값이 얼마인지, 즉 함수 값을 찾아야 돼. x에다 0을 대입해보자. 자, 0 대입하니까 여기가 얼마야? 0이지. 자, x에다 대입할 땐 항상 프라임에 넣지 마. 제발. 이거 맨날 시키면 프라임에 넣어서 찾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 극대극소점은 누구? 지금 y는 fx 구한 그래프라고. 자, 우리는 fx 그래프 그리고 싶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fx 그래프를 그렸으면 점도 당연히 fx 안에 넣어서 fx 점을 찾아야지 왜 프라임의 식에다 넣냐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 0을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 이 fx식에 넣어야 된다고. 자, 0을 넣으면 00 해서 0이야. 자, 2를 넣으면 얼마야? 자, 8 빼기 12 해서 마이너스 4야. 자, 그럼 이렇게 숫자를 조그맣게 썼으면 바로 이게 바로 나머지 축을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힌트야. 자, 그럼 첫 번째 y축의 방정식이 우리 어제 기억나지? x는 0이 y축의 방정식이지. 아하, 개꿀. 자, 여기가 y축이겠구만.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0이 x축. 아, 여기 있네 0 바로. 자, 그래서 y는 0이 x축.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끝난다. 그럼 엄청나게 정확한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증간표 방법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어제 과도기적 방법인 레벨 2 이것도 버리고, 자, 바로 이제 레벨 3로 들어가서 바로 그래프의 개형부터 그리고 나중에 축을 정해주는 자, 이 레벨 3 방법을 계속 택할 건데, 자,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증간표를 못 채운다 그랬지. 결국엔 시험에 증간표 채우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려놓고 이걸 보고 증간표를 다시 채워. 사실 주객이 전도가 됐지. 증간표는 왜 구한 거야? 증감을 알아내서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려고 증간표를 알아냈는데 우리가 막상 이제 개형 자체가 너무 쉬워서 외워서 그리다 보면 증간표를 채울 때가 이제 난감해질 때가 있어. 그럼 이제 이 개형을 보고 증간표 채우면 돼. 자, 여기 0의 왼쪽 같은 경우는 어때? 증가하고 있지, 여기 기울기가.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플러스,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개형 보고 증간표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자.
자, 다음 거 2번도 보자. 자, 지금 119쪽에 2번 하는 거야. 자, 119쪽에 2번도 자, 레벨 3 방법만 연습을 해보자. 자, 레벨 3 방법을 연습을 해보면 같이 따라 하는 거 맞지? 자, 그럼 해야 할 일을 하자. 미분해서 영 되는 점을 찾기. 이게 바로 뭐야? 해야 할 일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할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계형이 바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방정식 됐으니까 마이너스 6으로 약분. 아하, 그래서 x가 진짜 얼마? 2개가 있지. 자, 2개가 있고, 자, 오른쪽 끝이 어때? 내려가 올라가? 네, 마이너스, 그래, 내려가지. 자, 그럼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극대극소, 즉, 이게 점이, 무덤 모양이 2개 있으려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채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얼마야? 내가 잘못 썼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그렇지. 작은 게 왼쪽이야. 제발.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뭘 한다 그랬지, 이제? 이 함수값 적는 거야. 자, 함수값은 x에다 1을 넣는데, 제발 여기다 넣지 마. 함수에다 넣는 거야. 자, 함수에다 1을 대입하면, 1이네. 자, 그리고 함수에다 이제 2를 대입하면, 2네. 뭐 이런 그래프가. 자, 그래서, 자, 1하고 2가 이렇게 정해졌어. 자, 그럼 이제 아까, y축부터 가야 된다 그랬지. y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 그랬어. 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0은 당연히 1의 왼쪽에 있겠지. 좀 더 연결을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지. 누구랑? y축이랑. x는 0이 y축이니까. 자, 이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생긴다고. 그럼 y축이랑 만나는 점은 무슨 절편이야? y축이랑 만나는 점은 무슨 절편이야?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지. 그래서 x에다 0, 0, 0 집어넣으면 y절편 얼마야? 6. 자, 그래서 6이라고 써주면 돼. 여기 y절편.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x축인데 x축은 아까 얘기한 대로 y는 0의 x축이야. 그럼 이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당연히 x축, 즉 y는 0은 1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1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어때? 완성된 거야. 완성. 자, 그럼 그래프가 정확히 완성이 됐는데 더 이상 뭐 어려운 점은 없는 거지. 왜? 여기 숫자 보고 이제 읽어주면 되니까. 자, 물론 우리는 계략적인 계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계략적인 형태는 어때? 일치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거야. 왜? 숫자는 넣으면 나올 것이고 우리가 계략적인 형태, 즉 증가 감소 이런 계략적인 형태만 보자고 열심히 계형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자, 지금 배운 대로 지금 레벨 3 방법으로 그 밑에 거 연습 한번 해보자. 시작.
네, 봅시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 방법을 숙달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을 숙달하고 나면 그치? 그걸 못한다고 했지.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둬. 자, 물론 시험 기간 때 다시 한번 할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3차 함수부터 숙달한 다음에 4차 함수를 하자. 그게 훨씬 낫지. 자, 그래서 4차 함수는 일단 3차 함수도 다 하고 4차 함수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거기 4차 함수는 이제 제끼고 자, 이제 극각과 미정계수 결정. 자, 이 부분 보자. 자, 얘는 이제 요새 수능 4점 단골짜리가 자, 요런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얘를 해석할 줄 아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야. 자, 일단 한번 보면 자, 필수 예제 81번을 보면 fx가 3차 함수인데 자, 여기에 밑줄 쳐서 1에서 극, 대, 값 그리고 2에서 극, 솥, 값. 3차 함수인데 1하고 2에서 극대 극소가 있다. 자, 여기까지 딱 잘라서 얘를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얘 해석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알려준 이 방법만 써. 이게 제일 편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는 1하고 x는 2하고 아예 구체적으로 줬어. 줬다고. 뭘 줬어? 구체적으로 이 극값의 x좌표를 줬어.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극값의 x좌표가 1하고 2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를 미분한 그 다음에 0이 되는 이런 어떤 2차 방정식 형태에서 3차니까 미분하면 2차지.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형태에서 근이 1하고 2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양수니까 미분한 것도 양수겠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1, 3 자, 이런 형태의 f'x가 잡힌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보고 우리는 여기에서 x-1, x-2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식이야. 좋은 식이야.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앞에 이제 최고창만 정해주면 되는데 이 최고창은 이거 보고 공짜로 알 수 있어. 얘 최고창 미분하면 얼마가 돼야 돼? 3x 제곱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얼마야? 3이 돼. 아하. 그래서 우리는 극대 극속의 x 좌표만 알아도 바로 f'x의 식을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전개한 이 식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f'x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f'x는 여기에만 있냐? 아니지. 어디에도 있어? 바로 여기 준식에도 있지. 자,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2 내려오면서 없어지지. 자, 그럼 이 검정색 식하고 이 빨간색 식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 검정색 식하고 빨간색 식이 같기 때문에 3은 3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9. 그래서 a가 얼마야? 9. 똑같이 비교하는 거야, 여기. 자, 그리고 b가 얼마? 6. 됐나요? 자, 우리는 이 방법이 가장 편해. 제발 이걸로 해. 연립방정식 하지 말고 제발 이 방법으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미 1하고 2를 다 줬기 때문에 혹시나
둘 중 하나만 줬더라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게 편할 거야. 자, 그런데 이미 두 개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뭐해서? 바로 이 점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됨을 알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세우고 걔를 다시 최고차항을 정해주고, 누구 보고? 여기 미분해 보고 최고차항을 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 식을 바로 누구로 잡는 거야? f'x로 잡는 거야. 그럼 이게 0이 됐을 때 우리는 똑같이 얼마가 나오겠어? x는 1하고 2가 나왔겠지. 그래서 이제 원식을 미분해서 비교해서 어때? 얘네를 구할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잘 알아놔야 돼. 자, 그럼 그 밑에 82번을 보자. 자, 82번도 보면 언뜻 보면 똑같은 문제 같은데,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또. 자, 여기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1에서 극소값 얼마? 2를 가진대. 자, 그래서 이 한 줄이 엄청난 큰 힌트야. 자, 그럼 위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나라도 줬으니까 식을 한번 잡아보면 f'x가 0이 되는 식을 똑같이 잡아보면 하나는 모르지. 실제로는 하나 더 있어야지. 이렇게. 자, 모르니까 이렇게 두고, 자, 얘를 식을 만들어 보면 최고차항은 얼마나 나와야 돼? 이 최고차항 미분한 3이 나와야 되겠지. 똑같이. 자, 그리고 x-1 그리고 x-알파라고 쓰면 돼. 그럼 얘를 줄줄줄 다시 풀어주면, 자, 이렇게 될 테고, 자, 이거랑 얘 준식 미분한, 자, 이 식이 서로 어떻게 써? 같겠지. 아이고, 뭐야. 미분했는데 없어지지. 자, 이 준식이 서로 같겠지. 자, 그래서 얘는 봐봐. 중간에 1차항 없지? 근데 얘는 있네. 그럼 당연히 여기 1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됨을 알아? 자, 얘는 1차항이 없고 얘는 1차항이 있잖아. 얘가 얼마가 됨을 알아? 어? 3x제곱 플러스 a? 여기 3x제곱, 그렇지.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a. 자, 그래서 얘는 1차항이 없는데 얘는 1차항이 있으니까, 아하, 결국 이 1차항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럼 1 플러스 알파가 0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자리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자, 이 식이, 자, 여기는 싹 0, 알파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자, 그래서 a가 얼마야? 비교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지.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하, 일단 하나를 풀었어.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 하자. 업데이트. a가 마이너스 3. 자, 그럼 이제 우리는 b만 구하면 되지. 이 b는 어디서 구해? 여기 안 쓴 거. 자, x에다 1을 넣었을 때 극소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x에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A, B를 둘 다 구할 수 있었다고. 자, 지금 이 방법이 여기는 없는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라는 걸 손으로 익혀둬야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83번만 한번 해봐. 시작. 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자. 자, 이제 몇 차 함수고는 모르는데,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는데, 자,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레벨 2 방법이지, 이게. 그죠? 자,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유추하는 거야. 자, 그럼 거기 책에도 있으니까, 거기 보고, 그 도함수를 보고,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하듯이 똑같이 하자. 자, 그럼 이 도함수는 지금 우리가 아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y축이 필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y축이 필요해, 안 해? 필요치 않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y축을 제거한 이 그래프만 그려. 아예 헷갈려. 자, 항상 y축은 헷갈리기만 할 뿐이야. 자, 그래서 y축을 제거한 이 식만 그려. 자,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4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f'x였어. 그럼 우리가 버전 2에서 하듯이 어디? 바로 0이 되는 점으로 쭉 내려와서 밑에다 그리면 되지. 자,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1, 얘는 x는 4. 자, 그래서 이대로 이제 그리면 돼. 자, 부호를 안 썼네. 자, 그럼 네 눈으로 보더라도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이쪽 어떤 점에 대해서 이쪽은 뭐 해야 돼? 감소하고 있어야 돼. 감소. 맞지? 마이너스니까. 내려와. 자, 그리고 나서 멈칫해야지. 왜? 여기가 0이니까. 근데 또 올라가나 봤더니 어때? 아직 또 내려와. 이렇게. 얘가 왜?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때? 뚫었지.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 그럼 지금 음수에서 양수로 뚫었기 때문에 왼쪽 거 읽어주면 마이너스가 돼서 얘는 극소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정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어? 네. 자, 되게 쉽지? 자, 그래서 우리는 더함수의 개형을 통해서 누굴 살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fx, 어떤 fx도 더함수의 그래프만 안다면 가능해. 자, 그 밑에 연습 좀 해보자. 시작.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이 필수이제 84번은 정말 자, 필수이제 이 84번은 정말 체크를 잘 해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해. 완전 중요해. 맨날 나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 이미 fx라는 3차 함수를 통해서 자, 1번. 이 fx는 극값을 가진다 그랬어. 자,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 말도 안 해주고 어쨌든 극값이 있대. 이게 몇 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그럼 극값이 있으려면 무조건 딱 한 가지 모양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자, 쟤는 이제 끝이 올라가니까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딱 한 가지 모양인 누구? 얘밖에 없다고. 그럼 극값을 가진다는 소리는 극대 극소 모두 있다는 소리야. 결국 이건 f'x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고? 0보다 크다. 아까 계속한 거.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구해주라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뭐? 극값을 가질 때는. 자, 그래서 실제로 미분을 하면 자, 그래서 이게 얼마 되는 거? 0이 되는 거. 자, 그럼 요렇게 방정식이 돼버렸지. 자,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큰, 즉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 반의 공식 쓰자 바로. 자,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자,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2차 부동식 풀어주면 자, 이게 답이 되네. 자, 굉장히 편하지. 자, 그럼 이제 2번도 해석을 하자. 자, 2번을 보면 fx가 누가 없대? 극값이 없대. 자, 극값이 없다는 얘기는, 즉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있을 수가 없겠지. 자, 그럼 얘는 3차 함수에서 극값이 없으려면 딱 하나 모양이 있어. 어떤 모양? 자, 얘는 양수니까 제곱창이 바로 허리 꺾인 모양. 증가하고 증가하는 이 허리 꺾인 모양이 바로 뭐야?
극값을 가지지 않는 모양이지. 그럼 이게 되려면 전에 뭐라 그랬어? 0이 되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갖다도 있어야 돼.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이제 미분한식은 똑같겠지. 그럼 위에 거 쓰자. 그리고 판별식도 똑같겠지. 여기. 그래서 얘는 이제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어디? 0하고 3 사이에선 어때? 극값을 갖지 않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계속 살펴본 부분인데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걸 자꾸 까먹어. 판별식에서 이 부호 같은 거 막 등호 넣고 안 넣고 그리고 크고 막 이런 거 작고. 자, 그러니까 이 크고 작고를 그냥 외우자는 소리가 아니라 개수로 보면 돼. 즉 이 무덤 모양의 개수가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일치해. 2개밖에 없고 그럼 2개잖아. 그럼 뭐야? 판별식이 2개. 그지?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하나거나 아예 없으면 결국 이렇게 돼. 즉 아예 없으면 0보다 작다가 되고 하나, 즉 0이 되는 게 하나, 즉 이 허리 꺾인 점이 보이면 갖다도 된다 라고 붙여주면 우리는 이제 완벽한 이 3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볼 수 있어. 자, 그럼 그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시작.
자, 일단 4차 함수는 킵해두고 나중에 나가자. 자, 일단 3차 함수부터 부지런히 연습을 합시다, 우리. 자, 이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 이 내용은 엄청 쉬워. 즉,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야. 자, 뭔 소리냐면, 이제, 자,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그 그래프를 보고 어디가 함수값이 더 큰지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자, 어떤 임의의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자, 어떤 임의의 그래프를 이렇게 B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이 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바깥의 그래프는 보지 말고 이 안의 그래프만 봤더니 자, 우리는 이 안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결정해주면 돼. 그럼 니네 눈으로만 봐도 가장 큰 값은 이 값이 되겠고 가장 작은 값은 이 값이 되겠지. 어디? 이 구간 내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릴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편하겠어. 하지만 이제 이거 하기가 귀찮은 거야. 자, 너무 귀찮은 거야. 이거 하기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대체 이 구간 내에서 이 값, 즉 이 값과 이 값이 왜 제일 크고 작은 값이 될 거냐. 즉 최대값, 최소값이 왜 이게 될 거냐.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봤어. 자, 그랬더니 자, 우리는 일단 먼저 앞에서 극대 극소를 배웠기 때문에 이 꼬부라진 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자, 이런 꼬부라진 점이 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음을 알아. 그려보니까. 자, 그럼 이 두 개가 있다면 얘는 극대라 부르고 얘는 극소라 부르니까 아, 우리는 극대 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임의의 자, 이 점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구간 내에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극대 극소점이야. 즉 구간 내에 누가 있었을 때 극대 극소점이 있었을 때 바로 이렇게 극대와 극소점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 중 하나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구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구간을 잘랐을 때야. 자, 지금 이 구간은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잘랐는데 자, 그럼 자른 곳에 뭐가 생겨? 이 경계점이 생기지. 즉 A하고 B.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바로 누굴 찾아봐야 돼? 구간의 양끝값. 즉 자른 경계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총 4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점 4개를 확인을 해서 이 넷 중에 가장 큰 게 당연히 최대값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 넷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미니멈, 최소값이 되겠지. 이해가? 즉 우리는 구간의 양끝값과 누구? 극대 극소가 있다면 자, 극대 극소값과 구간의 양끝값을 동시에 다 조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최대 최소가 나와. 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극대나 극소거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핵심이야. 극대라고 해서 항상 최대값이 되고 극소라고 해서 항상 최소값이 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즉 예를 들어 이 구간이 여기 잡히지 않고
저기 위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잡혔다면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그럼 네가 눈으로 봐라. 그지? 극대보다 어때? 위에 있지. 자 그럼 구간이 여기에 잡혔으면 어때? 결국 극대값보다 더 큰 값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대가 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알겠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림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정확하다면 이 그림을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극대극소가 됨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임의의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자, 그 개형을 쉽게 그릴 수 없다면 또는 쉽게 그릴 수 있어도 그리기 귀찮다면 이 네 점만 찾아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골라내면 그 중에 이 넷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고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고. 즉 항상 극대극소가 최대 최소가 아님을 주의를 해. 자 그래서 넘어가서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자. 자 봤더니 첫 번째 fx가 필수 예제 86번 자 fx가 x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9x 10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대. 자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2 대가로야. 바로 바꿔주지 이걸로. 마이너스 4랑 2 들어가. 그럼 우리는 이제 방금 배운 대로 이 구간의 양 끝값과 그리고 얘의 극대극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자 그럼 먼저 해야 할 거 하자. 뭐 해야 할 거 이거. 자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그래서 3으로 다 약분하면 자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 두 개 있네. 즉 극대극소가 다 있는 형태네. 누구? 1하고 마이너스 3. 자 그럼 우리는 방금 배운 대로 확인을 해줘야지. 첫 번째 1, 누구? f1. 왜? 극대극소에서 1 찾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 개를 어디서 찾아야 돼?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어디? 시작과 끝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시작 그리고 끝. 그래서 이 시작과 끝에서도 어때? 꼭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총 이 네 점을 찾아서 우리는 값을 비교를 해주면 되지. 자 그럼 하나씩 비교를 해보자. 자 그럼 1을 넣어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프라임에 제발 넣지마. fx에 넣어야 돼. 왜? 우리 fx의 최대 최소 구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1을 넣어봤더니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5.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넣고 계산을 했더니 자 17.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자 그리고 2를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값을 다 찾았어. 그럼 이제 이 중에 제일 큰 값 누구? 이게 최대값이지. 그리고 제일 작은 값 누구? 이게 미니멈 최소값이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 버렸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이제 마지막 이거 자꾸 여기서 이제 놓쳐갖고 다들 답을 틀리는데 자 뭔 소리냐면 자 지금 이 구간의 양끝값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바로 여기 극대극소인 1하고 마이너스 3이 이 구간 내에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이 1하고 마이너스 3, 즉 극대극소인 이 1하고 마이너스 3이
자, 이 구간 내에 없으면 사실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짓이라고. 왜? 그렇지. 없는데 왜 찾아? 이 소리야. 그렇죠. 하나라도 없으면 안 구해도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연습해본다고 지금 다 해본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먼저 X좌표를 쫙 보고 안 되는 건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 그래서 1도 마이너스 4하고 1 사이에 들어가니까 성립.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 들어가니까 성립. 자,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다 했으니까 진짜 답이 17가 마이너스 15지. 자, 즉 만약 얘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자, 이렇게 적어줬다면 이 안에서는 1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왜?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엔 1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를 지워버려야 돼. 그럼 여기는 뭐 원래 없었고. 자, 그래서 이제 0을 넣고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연습해보자. 88번에 1번 3차 함수만 해봐. 4차 함수는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할 거야. 4차 함수만.
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방금 배운 대로 극대극소점과 양끝값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정의할 수 있어. 지금 얘기한 대로 극대극소가 항상 최대 최소가 아닐 수도 있다에 주의를 해서 꼭 문제를 풀어. 자, 그럼 넘어가서 87번 한번 보자. 자, 이제 자, x의 범위가 나왔지. 그럼 다 볼 필요도 없이 이것만 보면 된다는 소리지. 자, fx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자, 이놈의 최소값이 얼마래? 1이래. 즉 미니멈이 1이라는 소리는 그 미니멈의 x좌표는 나도 모른다는 소리야. 어쨌든 최소값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래? 그럼 아까서 했던 것처럼 그 점을 한번 뽑아보자. 자, 그래서 해야 할 미분을 하자. (0까지) 그래서 x가 얼마야? 3으로 약분하면 0 또는 2. 두 개 있네. 자, 그럼 x가 0 또는 2 두 개 있고 그 0하고 2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0, f0 2, f2 자, 해서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구간의 양끝값 0 어차피 겹치네. 아,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3만 찾아보면 되지. 자, 그래서 똑같이 아까 하듯이 값을 대입해보면 자, 0을 대입하면 당연히 이게 f0이니까 여기 있다. 0, 0, a. 자, 2를 대입해보면 8, 12. 그래서 a-4. 자, 그리고 이제 3을 대입해보면 27, 20, 뭐야. 3을 대입해보면 a. 뭐야, 똑같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a하고 a, 이 값이 똑같기 때문에 a-4가 더 작음을 알 수가 있어. 자,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걸 했는데 a가 커, a-4가 커. 자, 만약에 그렇지. a가 만약에 -2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2고 여기선 마이너스 더 뺐잖아.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확실히 4라는 걸 뺐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더 크지. 확실해. 자, 그럼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당연히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빼박 이거야. 그럼 즉 a-4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얼마? 최소값 m 1이지. 그럼 a 값이 얼마야? 5구만. 자, 그래서 a가 공짜로 나왔지.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밑에 거 보면 자, 1하고 4 사이에서 4차 함수네. 자, 그럼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3차 함수 여기만 하자 일단.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A가 나와서 쫄지 말고 하던 일 그대로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즉 인과관계를 그대로 따라가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그 밑에 89번 해봐. 시작.
바꿔보자.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89번을 보면, 자,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 자, 문제대로 한번 보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지?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거, 기억나지? 즉, 식세어서 푸는 문제의 이제 마지막 끝판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 실제로 진짜 끝판왕 문제는 뒤에 있는데, 자, 일단, 그래도, 자, 식세어는 문제 중에서 이제 이거만큼은 안 나오겠지. 이게 마지막 문제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열심히 잘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읽고 식을 잘 세워야 되는데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 자, 그래서 그 그림과 같이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고, 자,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할 때, 자, 마지막 보니까 뭐가 필요해? 상자의 부피가 필요해. 자, 그래서 그 상자의 부피가 뭐래? 최대가 된대. 그때 x값과 부피를 구하래. 자, 그럼 우리는 그때 x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당연히 이런 부피라는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마지막 문장을 보고 알 수 있는 큰 힌트야. 자, 부피가 x의 식이 아니라면 구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부피는 x에 관한 식이야. 그래서 그 부피를 x에 관한 식으로 지금 이 그림을 보고 구하면 돼. 자,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자, 그럼 이 직육면체의 밑넓이를, 즉 밑면을 누구로 잡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 자, 밑면을 누구로 잡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아무나 잡자. 어디를 잡을래? 그림 좀 그릴게. 자, 여기를 x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이게 x니까 여기 옆면 여기도 x겠지. 똑같이. 자, 그리고 여기도 x겠지. 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가 얼마임을 알 수 있어? 문제에서 12니까 자, 우리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때? 똑같은 면이니까 어때? 같아야 되고, x가 2개 빠졌고, 그리고 이게 같은 길이니까 이거 하나는 2분의 12-2x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그래서 6-x가 요거 하나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밑면으로 보자. 그럼 높이는 당연히 누가 돼? 요 길이들이 되지. 자, 그래서 요 길이들을 한번 구해주면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구하자. 자, 여기가 x고 그리고 여기도 x니까 전체가 12잖아. 그래서 요 파란 부분은 당연히 12-x지. 아니, 미안. 12-2x지. x가 2개니까. 자, 그림대로 그대로 뺀 거지. 아하,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밑면이 x 곱하기 2x 곱하기 6-x 높이가 얼마? 12-2x 이게 바로 뭐야? 부피지. 진짜 부피가 x에 관한 식이 돼버렸네. 자, 그럼 이제 부피의 최대값은, 부피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네. 그럼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그럼 열심히 이제 전개를 하겠지. 좀 신나게 전개를 해주면, 전개해봐라. 직접 전개하세요. 그렇지. 자, 만들었을 때 부피니까 얘를 밑면 잡으면 높이는 얘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얘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와. 아하, 결국 그냥 몇 차 함수? 3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란 소리야.
그러면 해야 될 일. 미분해서 0 되는 거. 자, 6으로 다 약분될 것 같네. 6, 8. 6으로 하면은, 됐다. 자,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6 또는 2야. 근데 여기서 6은 탈락이야. 왜 그럴까? 6을 넣으면 6-x에서 누가 사라져? 그래. 즉, 한 변이 0이 돼버리잖아. 어떻게 한 변이 0이 되는 직육면체가 있냐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x는 얼마야? 2야. 자, 그래서 x는 2니까 지금 나왔어. 아, 결국 x가 2일 때구만. 그래서 2를 넣어보면 어디에다 넣어야 돼? 미분한식 아닌 이 식에다 넣어야지. 자, x에다 2를 넣어보면 v2는 2 넣고 계산하니까 얼마야? 아하, 그래서 우리는 x가 2일 때 부피 얼마? 64를 알 수 있어.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91번 한번 연습해보자. 시작.
하겠습니다.